화석이 생기려고 하면 혈액 속에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돼요. 철분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되고, 그러면 칼슘이나 철분 수치가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높으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칼슘이나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에 높아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담낭에 담석이 생겼던, 담낭에 담석이 생겼던, 신장에 결석이 생겼던, 아니면 뼈 사이에서 이런 담석, 석회질, 이런 석회성 돌처럼 이런 게 굳던, 인체 어느 부위에도 돌처럼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는 물질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칼슘과 철분 수치가 높아야만 담석이나 이런 석회성, 이런 돌처럼 굳는 물질이 우리 몸에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렇다고 하면은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이 석회성, 이런 염증이나 이런 것이 올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혈액 속의 산도도 높아지겠죠. 근데 내 인체 중에서 혈액 속에 이제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혈관을 막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산도는 어때요?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 혈관이 처음 막혔을 적에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그러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시킨 게 바로 이런 담석, 돌처럼 화석화되는 물질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제 석회 물질이 생기고 우리가 견비통까지 같이 겹쳐 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치료하기가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단지 이제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조혈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래서 현재 이런 병이 이제 심화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40%, 50%, 60%, 70% 떨어지면서 산도가 더 높아지고 더 난치병이 발생을 하고 조혈 기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유를 하기 전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몇 프로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는 이 강사교육을 마친 우리 이렇게 대리점 정도의 기술 강사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얼마든지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악화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거든요. 그러면 산소 부족이 심해지면 어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산소 부족이 심해서 산도가 높아지면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여버리면은 골다공증이 오고, 빈혈이 오고,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이 오고, 또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면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는 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상포진도 잘 오고, 또 통풍도 올 수 있고, 그 통풍이나 대상포진이라는 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견비통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저혈압도 있고 빈혈도 있고 대상포진도 오고 통풍도 오고 류마티스 관절도 있다가 하면 신장과 간이 떨어진 지가 오래돼서 피가 혈질이 강산성화됐다. 근데 혈질이 강산성화돼서도 한 몸이라고 해도 산의 강도는 전부 다르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인체 중에서 피의 유속이 느린데 말충부 혈관이 많이 막힌 데는 피의 유속이 느리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한 몸이라고 해도 유속이 많이 느린 데일수록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데는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거든요. 그러면 피가 못 도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인물이 오래될수록 부패도가 높아지는 걸 산도가 높아서 높아진다 이러면 산의 강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지가 강산이든 중산이든 약산이든 그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거는 어혈을 말충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하긴 요즘은 자기네냐 소리도 하기가 안 편하죠. 요즘 뭐 델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고 이래서 참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오늘 강의 주제는 소화 간질, 소화 경련, 이게 강의 주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요, 머릿속으로 항상 이 신천생리학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까? 도대체 생리이치라고 하는 건 뭘까? 화학반응의 이치라는 건 뭘까? 하고 또 밤낮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현대의학은 진단시각 자체에서 50%가 빠져서 반쪽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영원히 완치 방법은 없다. 해결책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것을 무엇을 근거로 두고 계속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소화 간질하고 치면은 이렇게 나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대학은 뭐냐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한 결과물을 보는 게 바로 이게 통계의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도 외형상에 다 맞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 전체를 보는 시각은 이 내용 중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 부분씩 끊어서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약간 원고를 보고 읽는 거는 현대의학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각, 한 부분을 보는 시각, 이게 맞아요. 근데 전체를 보는 시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심장 박동과 같이 무의식적인 기관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감각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물론 이제 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신천생리학을 기준해 보세요. 우리 인체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생각을 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신천생리학은 어때요?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 한 마리 한 마리 독립되고 작은 영체, 세포 한 마리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생리치를 보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장 박동과 같이 무의식적인, 이건 무의식이 아니죠.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을 해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박동수로 빨려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심장 세포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뇌에 전달해 준다, 그 얘기예요. 뭐 어디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경선이라고 하는 건 뇌에서 뇌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받고, 뇌파를 전달을 받기도 하고, 체세포의 생각을 뇌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심장으로 했지만, 신천생리학은 어때요? 인체 모든 체세포는 한 가족 구성원이 약 5마리에서 7마리를 한 가족으로 해서 뇌세포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래요. 이제 제가 우리 인체를 보는 거는 우리 인체가 어떠한 구조가 돼야만이 현재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앞으로 뒤로 계속 풀어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내 나름대로 그 정리해 놓은 이제 시각이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 사람의 뇌에는 많은 수 뇌세포들이 존재하며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러나 다양한 원인들로 뇌세포들은 비정상적인 전기적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경련이나 감각이상 증상을 간질성 발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정상적 움직임을 이제 경련 상태로 일어나는 걸 간질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간질은 간질성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같은 증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간질이라고 한다. 그럼 간질성 발작은 전 연령대에 걸쳐 발병하며 1000명당 4명에서 9명 정도 유병률을 보인다고 추정한다. 상당히 많은 수네요. 1000명에서 4명에서 9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간질이란 질환 자체는 한 가지 질병이 아니고 원인 및
증상이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 및 증상은 발병 연령대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5세 이전 소아의 3에서 7%에서 관찰되는 열성 경련 자체는 간질성 발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 환자, 전체 열성 경련 환자의 3에서 6%는 열 없이 발작을 하여 간질로 발병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거 있어요. 쉽게 해서 간질을 발병할 때 이제 고열이 나면서 간질을 발병하는 것은 간질로 치지 않는데 이런 환자 중에서도 3%에서 6% 정도는 간질병 환자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이 고열이 난다. 열은 왜 날까요? 그럼 심전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는데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를 합전시켜서 열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산소는 왜 부족할까? 질소의 밀도가 높아져서. 질소의 밀도는 왜 높아졌을까? 산도가 높아서.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럼 피는 왜 못 돌았을까?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 혈전 때문에. 혈전은 뭘까?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물질인데 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을까? 신장은 요산, 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졌고 중산, 탄인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1차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혈전, 어혈이 특정 부위의 혈관을 막으면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그 부분은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 만큼 산소가 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뭐를 읽어낼 수가 있느냐? 혈질이 상승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이든가 뇌의 정부 보호막을 녹여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간질성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중간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두 가지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뭐냐고 하면 뇌세포의 정부 보호막을 녹인 원인 물질도 강산이요. 신경선의 피복을 녹인 원인 물질도 강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강산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서 우리 몸의 전류를 움직이고자 하는 신경선에만 뇌파를 선별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합선이 돼서 몸 전체에 전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간질이다. 근데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뇌파를 보내주는 건 어때요? 뇌에서 최초로는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근데 뇌의 정부 보호막이 강산의 산후작용에 의해서 벗겨져서 거기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약해요. 근데 원인 물질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뇌세포의 정부 보호막이 강산에 의해서 녹았느냐 그 밑에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강산에 의해서 녹았느냐 이건 어때요? 녹인 위치만 위치만 다를 뿐이고 피복을 녹였던 뇌세포의 보호막을 녹였던 원인 물질은 강산이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부위의 혈질이 왜 산성으로 혈질이 바뀌었느냐? 그건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피는 왜 못 돌았냐?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생리이치의 연결고리 시각이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부터 찾으려고 보니까 열이 나면서 간질 발작이 오는 사람을 그냥 열성 간질 발작이다. 또 열이 안 나면서 오는 건 나는 게 이건 돼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리치 전반을 연결해서 진단하는 시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근본 원인 진단을 못 해요.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냥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설명하죠.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특정 부위의 산도가 왜 강산성화됐느냐?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그럼 피는 왜 못 돌았냐? 혈관이 막혀서. 혈관을 왜 막혔느냐? 혈전 어혈 때문에. 그러면 어혈을 빼서 피를 돌게 하면 산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혈전을 빼서 피를 돌게 하면, 고인물을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산도가 떨어지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그 녹았던 피부 세포들이 과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는 기능이 우리 인체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럼 신천 생리학은 어때요?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죠. 다만 그 위치가 뇌냐 신경선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사회라는 위치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약물을 쓴다고 해서 뇌혈관에 막힌 혈관이 뚫릴까? 말초무 혈관이 막힌 부분적으로 뚫릴까?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이 돼서 어혈이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단될까?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혈은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이미 막힌 데다 자꾸 보태준다 그러지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한 번 진단을 받으면 그냥 영원한 환자가 되는 거지 완치가 없는 의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있던 진단 시각이 웃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쪽짜리 진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아래를 좀 읽어볼까요? 간질성 발작은 전 연령대에 걸쳐 발병하며 1000명당 이건 3회에서 금연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은 현대학의 원인이라고 정해요. 몇몇 주요한 간질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유전자 혹은 유전 양식이 밝혀진 병은 소수에 불과하다. 뇌에 가해진 뇌수막염, 뇌염, 뇌상 등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 간질이 발병하기도 한다. 그 외에 소화기에서는 타고난 선천성 뇌기형도 간질의 원인이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원인을 모르니까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핵심을 찾아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서 보면 뇌에 가해진 뇌수막염. 자, 그럼 뇌수막염이 있는 사람이 간질을 발병한다고 얘기해요. 뇌염증이 있는 사람, 뇌외상 등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도 발병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외상은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내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뇌수막염과 뇌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단하면 돼요. 자, 뇌수막염이 왔다. 뇌수막염은 왜 왔을까요? 이렇게 따져야 돼요. 뇌수막염이 온 건 결과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염증 인자는 뭐라고 해요? 강산이 염증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건 뇌에 물이 차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뇌세포가 부분적으로 녹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뇌수막염. 물만 찰 때는 그냥 우리가 복수, 물이 차는 거고. 근데 물이 찬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질이 강산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뇌세포를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부위에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산화작용이 뇌세포를 녹인다는 사실, 녹이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걸 이미 뇌세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산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뇌수막염이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물이 찼다는 것은 산도가 높다는 얘기다. 그러면 혈질이 왜 강산성화됐느냐?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면 이제 피가 못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체는 다 살아있는 생명체죠.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생각이 있고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뇌수막염 요걸 한번 이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혈질이 강산성화되지 않으면 수분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다.
그래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일 때 우리가 염증이라고 얘기하고 물을 찰 때 우리가 복수. 근데 두 가지가 겹치면 어때요? 뇌수막염. 우리가 염증만 있다 그러면 뇌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뇌염이나 수막염이나 산도가 높아서 높아진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천생리학에서는 피가 못 돌면 왜 산도가 높아지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리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포 한 마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이나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나 원리를 보면 동일하다. 연료를 태울 때도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산소 흡입구를 절반쯤 막아봐라. 막으라 해서 매연이 많이 나올 거야. 그게 바로 질소거든요. 우리 몸도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혈관이 막혀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산소 부족은 자동차로 말하면 매연, 쉽게 해서 생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킬 때 자동차로 말하면 매연, 질소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요.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 이 높아진 산의 강도가 이것이 이제 산도가 자꾸 높아져서 주변 조직을 녹이면 그게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 되는 거고 녹이지 않고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려고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물이 찬 거다. 이렇게 진단했으면 혈관을 왜 막혔느냐 이렇게 따져야죠. 왜 막힌 시간이 오래됐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이 뇌든 아니면 일반 조직이든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을 녹여서 피끼를 열어줘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게 하는 치료 방법을 도전해봤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안 해봤죠. 또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있어야 막히는데 이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해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절제하자 이런 치료 방법 가지고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러니까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게 뇌에 물이 찼다.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주고 피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물이 다시 빠질까 안 빠질까? 당연히 빠지죠. 그러면 강산에 의해서 뇌세포의 정부 보호막이 녹았던 신경선의 피복이 강산의 산화작용으로 녹아서 벗겨졌던 그 나머지 세포들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고 산도를 떨어뜨려줘서 다시 못 느끼게 한다고 하면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될까 안 될까? 제 이론은 인체 모든 조직에 복원 기능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이면의 공부가 있기 때문에 이 심천사회요법, 심천생리학이 그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해도 우습게 보고 그걸 치료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100명을 해보면 혈관이 막힌 부분은 뇌 두개골 안쪽이고 우리가 사혈하는 건 두개골 밖에서 이제 사혈을 하기 때문에 두개골 안쪽에 있는 그 혈전이 과연 녹아서 그놈이 빠져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보면 적어도 93% 이상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뇌수막염, 뇌염이 우리 방법으로 타고난 효능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줄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수막염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고 이런 증세가 있으면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계속 먹여버리면 어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은 감원가스로 망가지죠. 그러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을수록 그 높아지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영양분을 녹여버리면 빈혈이 옵니다. 조혈 기능이 망가져버려요. 영양물질이 녹아버려서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바로 초기 증세에 우리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100명 하면 적어도 95명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진단하면 바로 우리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근데 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조혈 기능이 망가지면은 피가 부족한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피 부족한데 피 뿌면 더 부족할 거 아니냐? 맞아, 그거 네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분명히 잘못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용해서 하면 이 소아들, 어린 아이들도 이게 사혈이라는 거 이게 여아는 한 5세 이상, 남아는 7세 이상이면 사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심천이론 생리학, 사혈요법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배워서 강산 해독과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 혈전 어혈을 불려서 녹여 빼는 거, 이 3박자를 맞춰서 사혈이 임한다고 하면
치료 효능이 강력하다고 거의 이런저런 애들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 여기 뒤에 보면은 가끔서 타고난 선천성 뇌기형도, 그래서 선천성 뇌기형, 요즘 이제 가끔 저한테도 이제 이 공부를 배운 사람한테만 문의가 가끔 와요. 근데 일반 사람도 들으면 전혀 믿으려고, 왜냐면 공부 자체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도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선천성 뇌기능의 간질, 요즘에 이제 간질병 같은 거는 아마 임신 중에 진단하기 어려운데 자폐하는 어린 아이 때 쉽게 임신 중에 그냥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 초음파로 이렇게 태아 검사를 해보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요. 비정상적으로 머리만 상대적으로 크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통계적으로 간질병이 만생하니까 이게 간질 위험이 있다. 그럼 배뇌병이니까 이거 고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리치료 보면 우리 인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통보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 건 뭘까? 생명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가한 원인 물질이 뭐냐? 제 이름은 강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 산모의 탁혈이 뇌 쪽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을 막아서 뇌의 피해 유속이 느려져 버리면 뱃속에서도 머리 쪽에만 산도가 높아지면 머리 쪽에만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빨리 하면 그런 쪽으로 보인다. 근데 임신 중에는 사회를 못해요. 이때 강산의 독제 먹으면 과연 이게 완화가 될 거냐? 분명히 100은 아니어도 적어도 95% 정도는 효과 볼 거래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설명하다 보면 옛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교통이 불편하게 이럴 때 서울 한번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이 자랑하려고 서울 얘기하는데 시골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싸우면 대부분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그게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일까요? 안 갔다 온 사람일까요? 저는 적어도 35년 동안 많은 환자를 임상 경험을 하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쉽게 해서 이 방법으로 도전을 안 해봤던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이걸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정관념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 큰 문제인데 이걸 이제 타파해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늘 마음이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제 외형상 증상을 나타나는 거 보면 간질성 발작은 전신 혹은 일부분 경련 증상에서부터 감각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간질 발작이 뇌 전체 혹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가에 따라서 전방성 발작과 부분성 발작으로 나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가능성을 따지면 저는 그래요. 신경선의 피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한 90%를 잡고 뇌에서 올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한 10% 정도밖에는 비중을 안 돼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산 경험으로, 임상 경험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해보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그 세포들이 약 5분의 1이 신경선 하나와 뇌와 연결이 됐다. 근데 그 신경선에 부분적으로만 피부가 벗겨져서 합선이 될 수 있고 전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대부분 제가 9번, 53번 위치다. 근데 9번, 53번은 뺄 때는 1번까지 함께 빼야 되고 그걸 완벽하기 위해서는 8번까지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열성이 됐던 뇌수막염이 됐던 뇌염이 됐던 심천생리학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난치병은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미 혈질이 강산성화되지 않고는 뇌에 물도 찰 수 없고 뇌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혈질이 강산성화되지 않고는요. 혈질이 부분적으로 강산성화 되려고 하면 고인물이 오래되면 어때요? 부패되지요. 그래 폭삭 썩은 거. 그게 바로 강산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야 되는데 그 막힌 혈관은 뚫으려고 안 하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약만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만 효능이 있는 약을 쓰니까 밤낮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하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이 아니니까 안 낫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낫으니까 이런 질병이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갖다가 양약을 갖다 들어 부수니까 신장과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고 몸의 산도가 높아져서 혈액 속의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녹일 정도가 되고 그 환자를 데려다 우리 때로 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조혈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난해하죠. 하지만 진단받은 초기에 발에서 조혈기능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하면은 뭐 10명하면 9명은 낫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옛날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병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오래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다투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마음이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 생각이 옳고 하면 되는데 이걸 의사전달을 할 때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잘못된 지식의 고정관념이 너무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참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신경선의 피복이 녹았던 전체가 녹았던 녹인 원인 물질은 강산이다. 그러면 강산이 된 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서 그러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녹여서 빼버리면 산도는 떨어져 피의 유속이 빨라지는 순간 산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녹이는 기능이 중단되겠죠. 그럼 다시 못 녹이게 해놓고 결국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도 혈액을 통해서 공급돼요. 그러면 어때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행위 하나는 산도를 떨어뜨리고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열성 저기에서는 이제 증세에 따라서 사용하는 요령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차적으로 강산 해독제를 먹여야 되고, 이제 어린아이 경우는 보통 성인의 한 절반쯤 이렇게 먹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하기 전에 기초 체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회하는 요령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경기로 호흡이 곤란한 증세는 5번, 30번이 1순위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의식만 하고 간질이 발생하는 건 9번, 53번, 1번이 1순위, 5번, 30번 2순위, 8번이 3순위. 그래서 이제 호흡을 못하고 할 정도가 될 때만 5번, 30번이 1순위, 9번, 53번, 1번이 2순위.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근본 원인 치료는 8번이다. 원인 치료가 8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수업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요즘에 저는 이제 TV를 보고 참 마음은 답답해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서 엄청나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는 백신을 70%가 1, 2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이 이 감염이 되는 게 지금 막지 못하고 감염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어때요? 이거 백신 가지고도 완전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질 정도로 되죠. 그럼 저도 이미 초창기에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미 알았는데도 어떤 얘기를 해줄 때 내가 먼저 앞서가면 총 공격이들은 그 싸우기 싫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항상 조금씩 앞당겨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처음서부터 제가 강의하는, 유튜브에 강의하는 것만 1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항상 앞서서 조금씩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해주는 건, 제 마음은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과연 이게 많은 사람이 이게 죽어나갈 병이냐, 제가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될 환자들 7, 80%만 줄여줘도 충분해서 병원이 감당이 된다 그러면은 신전 생리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류가 건강하게 살려가면 신전 생리학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기저질환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도 고혈압, 고지혈증은 8번 빼면 되고, 당뇨 초기 진단받은 지 8번, 6번만 빼주면 고혈압, 당뇨까지는 5년 이내는 끝나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피가 맑아지고 어혈이 양이 팍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도 가래 농도가 제가 뻑뻑해진 게 원인이 뭐라 그래요? 가래 농도가 뻑뻑해지면 점성이 떨어져서 부착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들을 부착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가래 농도가 묽어야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물질이든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는 기능. 가래가 그게 묽은 사람이 감기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감염성 질환한테는 7, 80% 차지해요. 그 다음에 2차 방어가 항체 방어거든요. 항체도 제가 명확하게 짚어주잖아요. 항체의 다양성은 장 속에 유익균 속에 있다.
또 이미 생긴 항체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가도 높아져도 8번이 해당되고 이미 항체가 있다고 해도 혈관이 막힌 데는 접근 못한다. 그거 어때요? 사혈이 해결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방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끌어다 먹는 거 보고 하면 마치 제가 30년 전에 강의할 때 동물 끌어다 먹는 게 지금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같이처럼 병원에서 이제 감당 못할 정도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항기 하나 정도는 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감염성 질환 너무 만나서 못 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호흡기 계통에 큰 이상 없다고 하면 30번, 4번, 18번 여기만 좀 빼줘라. 근데 평소에 숨이 가쁘고 심장질환이 좀 있다. 그러면 5번까지 추가하는 거고, 추가가 되는 거고, 비염이 있다. 그럼 41번 추가되는 거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기본 세트는 32번, 4번, 18번이 기본 세트로 하고, 호흡적으로 심장질환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은 5번을 추가하고, 평소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47번 빼보는 이건 결과치료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음에 시간이 남은 8번을 빼서 근본 치료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염이 될 때 이 가래의 흡착력, 그게 꿀이 그 역할도 상당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좀 밖에 나와서 좀 찝찝하고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꿀을 한 숟갈 생꿀을 딱 떠서 그냥 물하고 섞지 말고 꿀만 떠서 이렇게 흡착을 해서 넘기면 꿀이 그 점성이 그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도 그 바이러스의 숫자를 월등하게 줄여줄 수 있다.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네, 반가웠어요. 선생님 그러면 소화 관절이 아기들 그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럴 때는 강산해독제를 먹으면서 지금 사혈자리를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 그래서 사혈하지 못할 적에는 마사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아당뇨, 소아아토피, 소아신부전증 어때요? 6번, 8번, 7번을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마사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간질병으로 그런다. 그러면 이제 간질병이 심장에서 오는 것 같으면 어때요? 5번, 30번 위치를 추가 마사지를 하면 될 거고, 이제 신경선에 피복이 벗겨졌다. 그러면 어때요? 9번, 9번, 53번 있는지를 마사지 해주고, 거기다 이제 1번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돌려줘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항상 사혈은 왜 필요하냐고 하면, 강산을 해독제를 써도 혈관이 열려도 피가 도는 데까지만 간다는 거라. 근데 이제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그 해독제가 산도가 높은 데까지 도달하면 해독 기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여아는 한 5세, 남아는 7세 될 때까지는 마사지하고 강산 해독제만 써도 이 병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마사지하는 혈점은 정해져 있죠. 큰 틀에서의 마사지는 그냥 6번, 7번, 8번을 10분씩 마사지를 해주고 간질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소아아토피, 소아당뇨, 소아신부전증 이거 두렵죠? 이것도 다 피가 썩어서 강산이 원인 물질입니다. 다만 산도가 높은 위치가 다를 뿐이거든요. 이럴 때 강산해독제 쓰면서 6번, 7번, 8번 하고 여기에 이제 간질병이 있는데 심장에서 오는 것 같으면 5번, 30번을 위주로 마사지를 추가하고 신경선에 피복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9번, 53번 1번, 뇌에서 온다고 해도 9번, 53번, 1번. 그러면서 강산해독제를 성인의 한 50%. 그래, 강산해독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은 강산해독제를 100알씩 하루 3번 먹으셔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500알씩 하루 3번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답변 뭐라고 해요? 돈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이게 변비 외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해독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변비 올 때 대처하는 방법들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은 이런 소아 간질병이나 뇌 수막염이나 염증이나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난치병 아닙니다. 이게 저도 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싸우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치료하면 내가 신천생리학은 95명이 치료가 가능하고 현대는 내가 5%다. 이 정도로 내가 비유 들어줘요. 100은 안 돼도 현대의학보다는 수십 배 뛰어납니다. 신천생리학이. 그게 왜냐?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현대의학은 내가 백서장에서 모래알 성분 분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60만 종류나 되는 그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를 하나하나 실제를 파들여서 백신을 만드는 거하고 어떠한 종류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개와 고양이는 항생제를 인간보다 덜 먹었죠. 그놈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고 인간만큼 그렇게 죽던 내가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는 2번, 3번을 사혈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미 항체가 생긴 건 8번을 빼서 피가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피 속에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거 가지고도 항체가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그렇게 생긴 항체도 혈관이 열리는 데까지만 환부해 갈 수 있다. 이게 2차 방어다. 1차 방어는 가래가 흡착하는 거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는 거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돼요. 위로 들어가면 죽고 기도로 들어가야 기관지로 들어가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리지 전체를 꿰뚫어 보면 이런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제가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항체의 다양성이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백신을 저는 맞는 게 좋은데 만드는 과정에서 산이 배출되니까 그 산을 해독해줘라 이러고 또 치료 과정에서 많은 혈액 속의 지방단백질이 응고돼서 그 혈전 어혈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불려서 빼내는 방법밖에 엎지르는 물이다. 그러면 평소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많이 안 먹은 사람은 어때요? 미리 사혈해주면 지금 젊은 층같이 그냥 감기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내 몸이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몸이 못하는 걸 자꾸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백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법이 요연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재생복원되게. 재생복원은 뭐예요? 세포분열이죠.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인체 세포의 종류가 숲에 나오는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모두가 세포분열을 한다.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환경 조성은 뭐냐?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다.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혈액은 혈관이 열릴 때까지만 간다. 상식이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저는 늘 답답해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반가웠습니다.